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이제 엑셀 콘텐츠 확장 무대 위 엑셀 이제 좀 달리 얘기하면 이제 공연이죠. 이제 엑셀 공연에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방송국에서 PD 생활 좀 오래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음악과 인공지능과 관계된 이제 기술 개발하는 IT 회사를 창업해서 브레인네크의 대표로 있는 정여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MP에서 그 엑셀 스테이지를 총괄하고 있는 곽정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내용은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의 어떤 큰 아이디에이션이랄까요? 그걸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계관, 그리고 비즈니스 쪽으로 확장되는 공연이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확장되는 패션 쪽 얘기를 좀, 패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스타일이라고 표현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세계관과 패션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또 곽 이사님께서 기술 관련해서 이제 공연했을 때 어떤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던 것, 사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일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분을 꺼냈습니다. 다니엘 카네만 교수인데요. 프리스턴 대학교 어떤 명예 교수님이시죠. 많은 분들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던 분이고요. 이분이 원래 전공은 심리학이죠. 심리학이 전공이신데 그 유명한 경제 스캅들 다 제치시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이제 유일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해가지고 영어 제목은 Thinking Fast and Slow라고 나오는데 아마 서점에 가서 보시면 많이들 아마 많이 읽으시는데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책이 워낙 두꺼워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좀 불편하시는 분 많은데 제가 이제 이분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뭐냐면 인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생각에는 두 가지 시스템 작동하는데 첫 번째 시스템 1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본능적인 거. 시스템 2는 좀 이성적인 거. 본능적인 것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요. 이성적인 것은 좀 게으르죠. 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본능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인간이 어떠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게 유적 때부터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건 생존 의지 이런 것들 좀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 내도 생각을 하면 그 안쪽에 있는 아미그달라 쪽 있잖아요. 핵심 부분 그쪽 펜도체 부분이 중심이 돼 있고요. 그러면 시스템 2는 아마 전두엽에 아마 내공학적으로 아마 그쪽으로 인간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이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시스템 2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할 것 같은데 이분 이제 말씀은 뭐냐면 인간은 95% 이상이 시스템 1에 의해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은 보면 그 불확실성 속에서는 본능에 의해서 결정하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돌려서 얘기를 하면 인간은 보는 대로 그냥 보고요. 그냥 듣는 대로 듣습니다. 그냥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그걸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스템 2를 통해서 재구성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전에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 센 책 중에 블링크라는 책이 있었죠. 이제 그 얘기하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3초 내에 5초 내에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판단을 다 해버리는 거죠. 그 본능이나 직감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은 이제 판단을 한다. 이제 생각보다 인간이 되게 이성적이고 경제 활동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불확실 속에서는 인간은 상당히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던 그러니까 수천만 년 내재했던 인간의 어떤 내구조에서 쌓여있던 본능에 의해서 생존해 왔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는 거죠. 합리적인 판단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인지적 편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이제 어떤 걸 판단할 때 내가 이 사람이 좋다라고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이 좋은 거에 대해서 막 구구자의 어떤 그 이성적인 어떤 논리 구조를 짜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좋은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걸 5초 내에 보통 이제 처음 만났을 때 5초 내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인지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인지적 편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세계관으로 이제 구축을 했을 때는 사실 지금 얘기한 XR 얘기하고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으면 이게 이제 현실 세계에 있고 가상 세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면 현실 세계에 있고 어떤 가상 세계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뭐 XR 뭐 세계든 그게 메타버스 세계든 뭐 관계없이 디지털 세계, 디지털 월드가 있고 어떤 이제 그 리얼 월드가 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현실이고 이게 디지털 월드라고 해서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조금 더 가서 제가 말씀을 좀 추가로 나중에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XR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기존의 공연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게 게임처럼 세계관을 만들어야 돼요. 세계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공연은 우리가 나레비스 공연 보면 이제 뭐 노래 부르고 뭐 팬하고 대화하고 또 노래 부르고 뭐 또 다른 이렇게 장치들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나레비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식으로 쭉 이제 공연이 이제 보통 진행이 되는데 XR 공연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영상들이 임팩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세계관을 먼저 구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세계관 한 예시로 이제 보시면 SM이죠. S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쪽에 있는 싱크해가지고 가상 인물하고 현실 인물을 같이 싱크해가지고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거죠. 저렇게.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세계관들을 계속 지금 만들어간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이 세계관들은 결국은 어떤 거하고 또 연관이 되냐면 여러 가지 게임, 영화 다른 도메인이죠. 이 세계관 확장을 시키는 거죠. 확장시킨다는 것은 결국 다른 도메인으로 전이를 한다는 거 똑같은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나 영화나 NFT 뭐 이런 데까지 IP 산업 쪽으로 계속 확장을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비즈니스화 시키는 거죠. 비즈니스 시키고 뭐 BTS 경우에도 앨범마다 세계관을 나름대로 또 유니버스를 또 다르게 이렇게 또 그 안에서 또 구축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개념이고요. 저기 나와 있는 뭐 4025 그것도 웹툰도 NFT 쪽으로 해서 지금 진출하고 그런 식으로 확장을 시키는 형태가 되고요. 그게 왜냐하면 이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계관을 구축한 게 결국은 이 비즈니스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뭐 저희들 준비하는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칼라라는 세계관을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음악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이분이 다양한 음악 스펙트럼을 소화할 수 있는 컬러를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어떤 색깔들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구의 유니버스의 어떤 컬러 색깔을 어떤 전해주는 여신 같은 이미지를 세계관을 먼저 구축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전주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영상은 어떻게 구축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세계관을 구축한 그 빼대 위에서 살을 이렇게 붙이게 되는 겁니다. 게임하고 좀 비슷하죠. 게임하고 제가 패션이라는 걸 이제 세계관을 구축한 다음에 이제 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공연할 때 되면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업하죠. 그 만들 때 보면 가장 비즈니스 만들 가장 편한 게 어떤 스타일이죠. 스타일. 뭐 저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NFT로 해서 발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결국 스타일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흔한 게 패션 옷 쪽이고요. 뭐 다른 형태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옷을 서로 입혀가지고 스타일을 만들 거고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뭐 지금 이건 다른 예시긴 한데 그 가상 그걸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세계관들을 만들어낸 거죠. 무신사가 아니고 유인도 아니고 무아인 이런 세계관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버추얼 휴먼을 활용해서 그 버추얼 휴먼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전파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약간
이미지죠, 이미지 형태가 되고 마찬가지로 버추얼 휴먼들도 많으신데 요즘 많이 이제 제작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그분이 뭐 버추얼 휴먼으로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세계관과 그들이 어떤 비즈니스, 어떤 패션이 되든 스타일이 되든 그런 것들 어떤 수익적인 방향을 같이 물고 달 수 있는, X할 수 있는 부분을 콜라보할 수 있는 부분을 딜리버하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추얼 휴먼을 만드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따로 XR 준비할 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가수에게 옷을 다르게 입히잖아요. 옷을 다르게 입히는 것도 이 옷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보면 출시 안 된 옷을 입혀서 그 옷을 출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컬러로 얘기했을 때 화이트, 뭐 블러드, 뭐 이렇게 다른 이제 색깔들로 만드는 것도 해가지고 패션과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옷, 그다음에 스타일 이런 것들이 뭐 굿즈 상품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굿즈, 뭐 NFT 그렇게 되려면 이제 실물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제일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사실 현재에서는 지금 많이 하는 방식이 이제 스타일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미지죠. 이미지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하는 방식을 지금 현재 많이들 쓰고 있고요. 제가 뭐 앞에 얘기했던 거에서 이제 좀 요약해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게임 기획하고 좀 비슷하다는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게임 쪽 하시는 업종에 있으신 분 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이블이죠. 저 책이 The Art of Game Design이 저희 제시 쉘 이제 교수님의 바이블인데 이게 게임 업계에서는 바이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의 핵심적인 4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적 요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 이야기 있고요. 그 다음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 메커니즘 있고. 메커니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게임이 게임답게 만드는 거. 그 다음 목표, 전략, 전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사실은 XR 공연이 저는 게임의 어떤 형식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까 미적 요소들도 마찬가지죠. 스타일이나 패션들 미적 요소들 포함되고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약간 세계관을 구축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기술도 XR가 다양해서 저기 곽 기사님께서 또 기술 부분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기술 부분이 또 같이 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메커니즘 부분은 아직까지 시도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치면 그런 거죠. 퀘스트 같은 거죠. 어떤 목표를 주고 클리어하는 느낌이라든가 뭐 공연도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메커니즘도 많이 좀 적용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XR 스튜디오와 기술 부분은 곽 교수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 이제 XR 스튜디오와 이제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XR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이제 스튜디오와 그거에 대한 기술 부분이고요. 본 설명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XR 스튜디오와 그 다음에 컨텐츠 제작 사례를 토대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레퍼런스 자료들은 지금 저희 MP에서 이제 제작한 자료들이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이제 포맷으로 저희가 무대 퍼포먼스를 지금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XR 기술을 적용한 콘텐츠는 이제 앞으로 설명드린 이제 전용 스튜디오에서 그다지 많이들 제작을 하였고요. 저희가 지금 제작한 이 XR 콘텐츠에 대해서 잠깐 그 쇼릴 영상을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런 XR 콘텐츠의 안정적인 제작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전용 XR 스테이지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 제작의 이 무한한 확장이 가능한 이제 멀티 플랫폼 스튜디오입니다. 다중 카메라의 이제 인터랙션, 그다음에 퍼포먼스의 인터랙션 등 이제 라이브 이벤트가 가능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XR 스튜디오 환경에 대해서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본 레이아웃과 스튜디오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XR 스튜디오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XR 스튜디오는 지금 현재 500평 규모의 스튜디오고요. 이 공간은 저희가 이제 XR 제작뿐만 아니고 이제 하이브리드형으로 이제 다양한 포맷의 이제 컨텐츠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이 레이아웃은 저희 이제 500평 규모의 LED 기반의 이제 XR 제작 공간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한쪽 부분에는 이제 LED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전체 면적에는 이제 카메라 트래킹인 이제 마커 부분을 전 면적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카메라 워킹에 대한 이제 제한적인 부분을 좀 줄이고자 전 면적에다가 설치를 했고, 또 향후에는 이 부분에 저희가 관람객들을 반청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향후에 이제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온다고 하면 실제 눈으로 보는 실제 공연 모습과 그다음에 모니터상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믹스된 이제 XR 공간을 크로스로 이제 보면서 아마 이제 좀 실감나는 좀 공연들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대형 공간으로 저희가 좀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이곳에 이제 LED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가로 길이는 한 24m, 높이는 이제 6m 정도의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연 무대를 위해서는 저희가 바닥 LED까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닥 LED는 이제 요즘에 이제 그룹형 아티스트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군무가 가능하도록 와이드는 한 18m, 뎁스는 한 9m 정도로 확보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LED 부분은 XR에 요새 이제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는 이제 ROE LED 제품을 사용을 했고, 프로세스는 이제 브롬톤 장비를 사용하면서 이 그래픽에 대한 이제 퀄리티를 좀 한층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 저희 LED 외에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미디어 서버인 XR에 지금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는 이제 디스가이즈 서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학 방식인 이제 카메라 트래커인 이제 스타이프의 레드 스파이를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미직과 그 다음에 달리 운영을 할 수 있는 이제 레일캠을 설치를 해서 한층 더 그 카메라의 무빙감을 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조명하고 음향 같은 경우도 상시 설치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이 공간 안에서 XR을 촬영할 수 있도록 무대 구성이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XR에 대한 기본 구성은 최상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도 향후에도 아마 그 컨셉이나 아니면 뭐 운영 방식에 따라서 이 LED 구조는 뭐 다양하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좀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나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XR에 대한 이제 기능적인 거, 그다음에 장비에 대한 특징, 뭐 그런 부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제외를 했고요. 간략하게 이제 특징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LED 무대입니다. LED는 이제 기본적으로 3면 이상의 LED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시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대형 군무들이 가능하도록 아크형의 이제 LED를 구성을 했고요. 바닥 LED 또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와이드와 뎁스를 많이 뽑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지금 이제 하단에 그 두 개의 그림이 있듯이 이렇게 3면의 LED가 있는 부분이 지금 기본적인 포맷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XR 무대의 레이아웃은 컨셉에 따라서 컨셉이나 스튜디오 환경이나 따라서 많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뭐 외부에서 별도 무대를 가지고 그 LED와 벽면의 LED와 바닥 LED 두 면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은 한데 카메라의 워킹이나 제한적인 그런 범위 자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실제 무대와 가상 공간에 대한 결합입니다. 그 사진과 같이 이제 노란색 영역 부분이 이제 실제 무대 LED 영역 부분이고요. 그 외곽에 이제 가상의 무대 영역입니다. 이 XRC는 그 LED 외의 나머지 영역을 360도 가상 환경을 표현을 가능합니다. 그 무대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무한한 확장이 가능한 게 이 XR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레이된 그 AR 그래픽을 활용함으로써 공간감과 그 다음에 지금 실감나는 그런 퍼포먼스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상 공간이 이렇게 합성된 영상과 그 다음에 합성되지 않은 실제 화면의 영상을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왼쪽 부분이 그 가상 합성된 이제 믹스된 버전이고요. 오른쪽 부분이 그 노멀 버전, 클린 버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면의 모습을 한 카메라에서 지금 저희가 뽑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저희가 뭐 쇼리 같은 것처럼 이제 크로스로 디졸브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XR에 대한 모습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AR 부분이 왼쪽에는 AR 부분이 이렇게 나와서 뭔가 이제 아티스트들을 뭐 가렸다가 나오기도 하고 약간 이제 연출적인 표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무대에서 AR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인 거고요. 그런 부분과 XR 버전에 대한 조금 혼합적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XR 공연에 대해서 조금 한층 더 질을 좀 높이고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저희 XR에서 그 연출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요소인데요. 저희가 이제 컨텐츠 제작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런 요소입니다. 요소인 이제 버추얼 카메라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버추얼 카메라 애니메이션은 가상의 카메라 위치에서 보여지는 이 언리얼 환경에서 가상의 카메라와 실제 촬영하는 모습들을 이제 합성해서 하는 연출 방식인데요. 미디어 서버의 기능 중에 그 카메라를 버추얼 카메라를 활용해서 그 스튜디오 공간에서 이제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드론캠이나 플라잉캠 여러 이제 큰 장거리 큰 그림에 대한 샷들을 이제 다양한 연출적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이 그림으로는 사실 이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이 버추얼 카메라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MPXR 스테이지의 버추얼 카메라 애니메이션 연출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버추얼 카메라 애니메이션이란 가상의 카메라 위치에서 보여지는 언리얼 환경에 실제 카메라의 촬영분을 실시간 합성해 XR 장면을 만드는 연출 방식입니다. MPXR 스테이지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거대한 가상 배경 속 다이나믹한 카메라 무빙을 연출합니다. 신제품 언베일링, 아티스트 퍼포먼스에 활용해 입체적이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전환 장면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스가이즈 미디어 서버를 중심으로 구축한 MPXR 스테이지에서는 버추얼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애니메이트 카메라 프리셋 레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카메라 위치를 프리셋으로 저장해두고 타임라인에 따라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시작점과 종료점의 위치값을 저장한 후 언리얼 화면을 보면서 중간 지점의 위치값을 저장해 입력합니다. 필요한 장면의 위치값을 입력해 저장하면 나머지 세부 움직임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방식으로 비교적 설정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애니메이트 카메라 컨트롤 레이어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카메라의 위치와 회전 속성을 키프레임별로 저장해 보다 세부적으로 카메라의 움직임을 설정해 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움직이면서 카메라의 속성이 시간 단위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며 속도감을 조절하거나 여러
여러 개의 연출 장면을 미리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MPXR 스튜디오에서는 이 두 번째 방식을 주로 사용해 버추얼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장면을 언리얼 화면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LED 영역 전체가 잘림 없이 카메라 화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평면으로 촬영된 카메라 화면을 합성하는 것이므로 버추얼 카메라의 과도한 움직임을 설정하거나 가상 카메라의 위치를 가까이 위치시킬 경우 무대 위 사람이 화면상에서 비정상적으로 일그러지거나 영상의 퀄리티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 유의하고 버추얼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면 원경에서 언리얼 화면을 비추며 메가 트랜지션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언리얼의 AR 오브젝트를 함께 활용해 장면을 전환한다거나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함께 활용해 극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버추얼 카메라 애니메이션과 함께 XR 속 무궁무진한 세상을 활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출발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좀 만든 영상인데요.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금 조명기의 그 신호체계인 DMX 신호와 그다음에 미디어 서버하고 연동을 해서 그 조명을 자유롭게 이제 가상 환경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영상이 그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테스트하는 영상인데요. 실제 이 화면은 조명 빗줄기는 가상의 조명 빗줄기입니다. 저희가 일반 무대에서는 그 조명의 빗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포그를 사용해서 빗줄기를 많이 표현해서 실제 이제 퍼포머의 이제 공연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화려하게 만들고 있는데 실제 XR에서는 또 LED 기반이기 때문에 지금 포그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XR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명 빗줄기를 사실 실질적으로 표현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명 빗줄기는 가상으로 표현을 하고 실제 조명의 컬러들은 아티스트에 묻게끔 만들어서 그 두 가지를 동기화시켜서 저희가 조명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콘솔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로가 가상과 실제가 같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그 또한 지금 저희가 그래픽 영상 소스의 또 시퀀스에 맞춰서 조명도 자체적으로 메모리 해가지고 타임코드 방식으로 그 씬에 맞게끔 사전 메모리해서 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약간 조작의 실수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측 영상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실제로 조명하고 DMX 연동을 해서 좀 제작했던 영상입니다. 아까 지금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XR 환경에서 그 조명의 포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LED 환경에서 나오는 그래픽과 이 가상의 그래픽에 대한 컬러를 일체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포그를 끼면 그 LED 앞부분에 이제 뿌연 그런 막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가상의 그래픽과 컬러감이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때문에 배제하고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지금 연출적인 요소로 저희가 이제 XR 카메라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XR 컨텐츠를 제작했을 때 이 XR 캠은 지금 현재는 이제 원 카메라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카메라 트래킹에 따라서 LED에 대한 그래픽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2카메라나 3카메라는 현재는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약간의 이제 갭이 딜레이가 생기기 때문에 원카메라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일반 카메라를 같이 혼합해서 이 LED 배경에 맞게끔 타이트샷이나 아니면 측면샷, 원샷 같은 것들을 비율을 정해 놓고 일반 카메라와 이 XR 카메라를 이제 크로스하고 스위칭하면서 그렇게 라이브성하게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그 멀티캠, 이 XR 캠에 대한 이제 멀티캠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장비에 대한 이제 수 자체가 조금 계속 많아지고 그런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직 저희도 지금 올해 안에 내년 초 정도는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그 자동차 같은 경우나 다양한 소품들을 저희가 이제 사용함으로써 지금 일반 공연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영상신들, 무대 공연 퍼포먼스들을 이 XR에서는 가능합니다. 이 두 번째 하단부 같은 경우 보면 실제 차량을 이제 LED 위에 올리고 아티스트가 출연을 시켜서 실제 주행하는 씬 같은 경우들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언리얼 그래픽에 대한 그 그래픽 테크니크를 활용해서 약간 착시 효과처럼 해가지고 그 약간 퍼포먼스에 이제 퍼포먼스가 좀 돋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 뭐 우측 상단과 보면 아까 선미 같은 경우도 선미 아티스트 퍼포먼스도 보면 엘리베이터 같은 씬 같은 경우도 약간 그래픽에 대한 착시 효과고요. 카메라 워킹하고 맞춰서 밑에 거 같은 경우도 그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가는 이제 아티스트 그런 부분들을 약간 이제 효과적인 부분을 줄 수 있어서 약간 와우 포인트적인 요소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저희가 이제 LED의 이제 XR 기능과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무대 공연을 좀 진행을 함으로써 실제 오프라인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아이디어와 이 상상만으로 가졌던 모습들을 실제 이 XR 콘텐츠에서는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그 한층 더 지금 퀄리티 높은 이런 콘텐츠나 무대 공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XR 그 관련해서 지금 제작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메이킹 필름 찍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저의 설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저 비주얼 한 부분을 많이 보셨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연에 보면 XR 공연에서 보면 이제 비주얼 부분도 있지만 오디오적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험을 좀 확장시키는 개념에서 비디오도 있지만 오디오적 기술도 같이 도입되면 이용자에게 좀 더 많은 또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파트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AI 보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버추얼 휴먼 기술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비주얼적인 것들은 다들 많이들 너무 활용하고 계시고요. 아까 앞에 저기 이사님께서 설명했듯이 이 부분들은 좀 스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공연 또 준비하는 게 있는데 공연에서도 가수가 있으면 그냥 가상의 가수를 버추얼 휴먼처럼 가상의 가수를 좀 만들어 가지고요. 볼루메트리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의 가수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가수와 가상의 가수와 같이 이제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듀엣으로 노래 볼 때 그게 버추얼 휴먼이 되든 어떤 형식이 되든 하나는 가상이고 하나는 실제가 같이 했을 때 실제는 실제로 노래를 부르겠지만 가상은 또 가상의 목소리가 또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상의 어떤 버추얼 휴먼에게는 또 가상의 보컬을 또 넣는 기술을 저희들이 이번에 좀 적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기가 나오네요. 그 관련해서 이제 기술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AI 보컬 이제 요즘 많이 좀 했었죠. 뭐 김광석 목소리하고 이제 저 유명한 회사들 몇 군데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나는데요. 기본적인 저희 워크플로우는 좀 다들 좀 비슷합니다. 이게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노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컬 노래 원래 이제 멜로디가 있고, 그 다음 보컬이 있고, 그 다음 가사 데이터가 있습니다. 가사 데이터하고 이제 세 가지가 미디하고 송하고 가사 데이터를 이렇게 잘 맞춰야 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데이터 전체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노래 셀렉션 할 때도 여러 가지 좀 데이터 할 때 좀 여러 가지 좀 부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글 노래에서 중간에 영어 같은 게 들어가 있는 노래들을 AI가 학습하기 좀 힘들거든요. 이제 영어는 영어 노래를 또 학습하기 낫고, 한글 노래를 듣고, 이게 중간에 노래 사이에 어떤 영어들이 적혀 있으면 좀 학습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학습을 할 때 보면, 학습 데이터는 밴딩이라든가 약간 이제 보통 노래 부를 때 이렇게 탁 못 올라가잖아요. 약간 우리는 노래 보면 기술적으로 약간 밴딩이 갖고 이제 목소리를 이제 더 높은 이제 피치를 올리잖아요. 그렇게 학습되면 좀 좀 성능이 좀 떨어지고요. 기본적으로 밴딩 처리 없이, 비브라토 처리 없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정확한 피치는 좀 달라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 조금 이렇게 못 불러도 되고요. 조금 못 불러도 되고 피치가 조금 떨어져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DAW 같은 걸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대신 이제 데이터 할 때 절대 밴딩이나 이런 처리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밴딩 처리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중간에 많은 변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밴딩 값에 대해서. 그래서 밴딩 처리는 하진 않고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요. 텍스트 그리드는 우리가 이전에 많이 썼죠. TTS 기술 가지고 텍스트 투 스피치는 기술도 많이 썼는데, TTS 기술과 기본적인 툴들은 좀 비슷합니다. 그게 이제 싱잉 TTS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일본에서 보컬로이드로 또 표현하고 있는데, 표현 방식들은 좀 다 다를 수 있는데, 기술적인 큰 줄기나 메커니즘들은 베이스는 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를 치고요. 그 다음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보통 이제 알고리즘은 보통 측대적 생성 알고리즘이죠. 겐 알고리즘 좀 많이 대부분 아마 콘텐츠 분야에서는 아마 다른 알고리즘보다 거의 겐 알고리즘을 그냥 다 쓴다고 보시면 맞고요. 그래서 겐 알고리즘에서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적어도 한 사람 목소리가 학습에서 놀라면 적어도 이제 그 목소리가 좀 100곡 이상을 이제 불러야죠.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 값이 좀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곡들을 한 100곡 정도는 불러야지 그 사람 목소리가 이렇게 발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맞고요. 네. 그게 또 곡수가 많다고 해서 꼭 성능이 좋아진다 그런 건 아니고요. 데이터 자체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데이터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학습해야 될 데이터가 좋아야지 결과값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사실 제가 아까 조금 설명드렸지만, 알고리즘은 계속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좋아진다 그런 건 없고요. 알고리즘 아마 논문 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비슷합니다. 근데 큰 차이를 별로 못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성능은 어디서 좌우되냐?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좋은 결과값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걸 파일 프로그램도 한번 만져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오디오만으로 인간 가수하고 AI 가수를 구분해낼 수 있을까 생각을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걸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실제 가수하고 오디오 가수 그렇기 때문에 가수들은 다 이렇게 AI 필터, 동물 필터 얼굴로 이제 가렸어요. 이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필터를 이제 감추고 실제 가수 노래를 부르고요. 나머지는 AI 가수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노래 부르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플레이 해드릴 테니까 이쪽에서 1, 2, 3, 4, 5번이 있는데 이제 그냥 게임 한번 하시죠. 해가지고 누가 AI 같은지 여기 있는 문제 한번 맞춰봐 주십시오. 맞히면 조금 선물이라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대 AI의 음악 심리 서바이벌 리얼 보이스 서바이벌 첫 번째 미션곡 버터.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trouble, break it into your heart like that. Worship's tunnel, and I know it all to my mother. Hot like summer, yeah, I'm making you sweat like that. Break it down. When I look in the mirror, I'll match your heart into two. I got the superstar glow, so ooh. Do the boogie like Step my lips on my beat.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Know that I got that hit. Let me show you 'cause don't get cheap. Step right into my beat. Oh, eyes on my wrist in the night sky. Get the right body and the right mind. Rolling up the party, get the right vibe. Smooth like haters. Fresh boy, pull up and we lay low. All the place get moving when the bass low. God army right behind us when he say so. Let's go. Side step right left from my beat.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Know that I got the hit. Let me show you 'cause don't get scared.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Let it go. Smooth like ocean, and you know we don't stop. Hot like ain't no, you feel like oh my god. We gon' make it rock and you say. We gon' make it bounce and you say. Hotter and sweeter, cooler than butter. Let it roll. 어렵다. 잠깐만. 아시겠어요? 홍자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AI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기 혹시 나는 맞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냥 편하게 하시죠. 틀려도 되니까. 아, 이 사람은 확실히 AI 같다. 아니 1, 2, 3, 4, 5 있을 때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래도 하나 정도는 이렇게 찍어주시면 그 1, 2, 3, 4, 5 뭐 다 동물 탈 AR 필터를 써가 있어가지고 뭐 저기 동물로 이기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오른쪽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봤을 때 1, 2, 3, 4, 5 했을 때 어떤 게 AI 같다. 이게 사실 이게 한 번 한 게 아니고 계속 했거든요.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이렇게 계속 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또 두 번도 그런가? 세 번도 그러니까 실험하듯이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물론 이제 인간 가수들에게는 그 사진에 그렇게 고지를 했어요. 그 당신이 인간인 것처럼 표시내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힘들어가지고 이들이 숨을 쉰다든가 나 인간이야. 나 이렇게 맞춰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 약간 그건 트릭이거든요. 반칙이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맨 마지막에 있을 때 이제 녹화가 이제 좀 길어지니까 맨 마지막에 남아있던 사실 인간과 AI가 남았을 때 그 인간분이 좀 너무 힘들어서 약간 중간 쉼이 있었어요. 그래서 판정단이 그것 때문에 맞췄어요. 저기에서는 2번하고 3번이 AI입니다. AI가 2명을 넣었어요. 그래서 2번, 3번이 AI고요. 뭐 라운드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해가지고 자리를 바꾸고 탈을 바꾸면 또 헷갈리면 못 오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밌게 만들어 봤던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사실 뭐 아까 보니까 사전 질문지에도 얘기가 나왔던데 사실 이제 XR 공연 콘텐츠는 사실 가수분들도 해도 사실은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앨범 낼 때 뭐 앨범 홍보용으로 이제 한 곡 정도만 이렇게 XR로 찍고 이런 경우 좀 많잖아요. 약간 프로모션 형태가 이렇게 많고 다 알다시피 이제 그런 탑 기획사들 빼고는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기획사는 좀 접근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높은 제작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작비가 상당히 높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XR 콘서트나 콘텐츠에 대한 그건 아니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흔히들 아는 메타버스의 어떤 대인지로 한 부분들을 얘기했고요. 사실 이제
이 공연도 이제 아까 기술적인 부분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보컬도 그렇고 아까 그 앞에 말씀드린 비주얼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있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 문제 왜냐면 학습해야 되는 그 데이터 문제도 있고 뭐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여전히 이제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필요한 건 어떤 메타버스는 어떤 플랫폼 형태가 되든 어떤 구축되어 있던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비용을 좀 세이브 시킬 수 있는데 왜냐하면 XR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다 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뭐 디스가이즈 서버 그 다음에 뭐 저기 무대 그 다음에 언리얼 엔진 해가지고 저기 새로 다 저기 그래픽을 다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이제 들잖아요. 그런 높은 제작비가 여전히 좀 앞으로 여전히 문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저희들도 이제 계속 고민거리라서 한번 이제 던져봤고요. 네, 저희들이 사실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공연은 현재 왔을 때는 비즈니스 창출은 아까 좀 아이템을 패션이나 스타일 쪽에서 비즈니스 창출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굿즈 형태가 되든 그러니까 NFT 형태가 되든 아니면 패션 쪽하고 스타일하고 연결시키고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은 게임하고 또 유사한 방식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또 얘기 드렸지만 4대 요소 중에서 중요한 건 아니면 앞으로도 그런 저기 그 프레임 쪽으로 아마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저희 뭐 준비한 건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Q&A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좀 이제 질문 주신 내용이 있어서요. 첫 번째는 그 XR 제작비에 요새 뭐 관심이 제일 많으실 거고요. 제작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했을 때 이제 비용 대비 이제 활용도에 대한 이제 질문을 사전에 좀 주셨는데 사실 XR 콘텐츠 제작하기 위해서는 아까 저희 뭐 전용 시설을 구축해서 하기에는 사실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외부에서 또 별도로 이제 스튜디오나 공간 같은 걸 임대해서 LED부터 트래킹, 서버 이런 것들을 다 렌탈해서 사용하기에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뭐 외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XR이라는 경우가 이제 최적화를 시켜야 되는 이제 물리적인 시간들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관에 대한 일수가 보통 공연에 뭐 2, 3일 정도 대관을 한다 그러면 이 XR을 하기 위해서 또 추가로 한 2, 3일 정도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대관 이슈나 비용적인 이슈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데서 뭐 전용 스튜디오, 뭐 저희도 투자를 했지만 전용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별도로 구축하고 임대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저희로서는 사실 저렴하다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곡 한 곡을 만들기에는 사실 엄청난 금액이 든다고 엄청나기보다는 비싼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 한 곡만이 아닌 한 여러 곡들을 그래픽만 바꿔서 그 공간 안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뭐 활용도, 그러니까 비용 대비에 대한 활용도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실질적으로 금액은 언급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이제 약간 이제 효율적으로만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래픽 같은 경우도 뭐 썼던 걸 그러니까 한번 만든 걸 가지고 뭐 컬러나 뭐 낮심, 밤심 뭐 여러 가지 컨셉으로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도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도메인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분야나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목적 없이 좀 정확하게 좀 정리가 되어야지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용 대비 확실하게 본인이 비즈니스 어떻게 아웃풋을 뽑겠다는 생각들을 확실히 가지시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질문 주셨던 내용은 그 방송과 XR에 대한 이제 활용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까도 뭐 그 각종 KBS나 뭐 CJ나 뭐 그런 데서 각종 이제 방송 프로그램 그 약간 무대 음악 방송이죠. 음악 방송에서는 대부분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게 이제 강연 프로그램들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는 지금 이 세트들을 계속 이 물리적인 게 피지컬한 세트들을 계속 설치를 해 가면서 방송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런 XR LED 기반의 XR 환경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이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래픽만 전환해서 할 수도 있고, 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카메라들을 같이 겸해서 한다고 하면 뭐 풀그림과 타이트 그림들을 겸해서 방송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아까 뭐 또 일반 토크쇼 같은 경우도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토크쇼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을 매번 새로운 공간들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픽 만드는데 비용도 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세트들을 전환하고 시간적인 것들을 조금 이제 줄일 수 있고, 시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비용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다들 이제 뭐 구축을 해놓으면 그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면 XR도 충분히 이제 방송에서 앞으로 방송계 쪽에서는 이 XR 부분, LED 기반의 XR들을 많은 여러 포맷의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다양한 아이디어를 방송사에 이제 제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 포맷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추가로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 초등고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이제 활용이 가능할까도 의뢰를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요새 보니까 그런 이제 역사 공부 그런 것 같은 경우에 그 역사 속으로 실제 공간에서 그 패널이나 강연자가 그 공간에 들어가서 본다고 하면 초등고생들한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교육이 되기 때문에 글보다는 한층 더 이해도나 그런 것들이 더 쉽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XR 환경을 활용을 한다면 훨씬 더 실감 있고 이해도도 높도록 높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MBC VR팀 윤예연이라고 합니다. 강의 되게 오늘 잘 들었는데 되게 실무적인 부분에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겨가지고요. 바닥 LED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바닥 LED를 사용하면 어쨌든 카메라에서 찍을 때 시야각도 발생하고 조명도 바닥에 닿아서 좀 말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어쨌든 XR에 대해서는 이게 버추얼 스튜디오 프로덕션하고 이 XR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XR은 지금 실제 공연 그 가상의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닥 LED는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닥 LED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명이나 특히 이제 조명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LED 월도 자체도 이제 앞으로 LED의 빛이 이제 직진성이기 때문에 그런 시야각이 한 120도에서 한 120도, 140도 되기 때문에 바닥도 충분히 영향을 받고 또 상부에 인물에 대한 조명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분명히 지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 LED 자체가 이제 매트한 재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트한 재질을 써서 반사각을 줄이고 그 다음에 LED 자체의 밝기를 조금 높이고 그 다음에 월하고, 그래서 이 브롬톤 프로세스, 그러니까 프로세스에서 이런 밝기나 컬러감에 대한 조절이 제일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미디어 서버의 역할이 저희가 컬러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이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물에 대한 그 노출이나 그런 걸 기준값을 잡고 바닥과 월에 대한 컬러감을 잡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약간 반사각들은 좀 줄일 수가 있고, XR 캠이라고 전용 캠이라고 한 게 바닥에서 바닥 그래픽을 했을 때 약간 카메라를 댔을 때 이질감이 있죠. 약간 누워있는 그림이나 그런 것들이 보일 때 일반 카메라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실제 이게 XR 캠을 활용하면 그 실제 그 언리얼 환경에서 구축한 그 그래픽 공간이 그대로 구현된다는 그 점이 사실 이 기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AI 가수를 활용하실 때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데이터의 수신 부분은 실제 녹음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클롤링이나 뭐 스크래핑 해가지고 데이터는 사실 성능이 좀 떨어지고요. 실제로
어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 사람 목소리를 직접 하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합성된 목소리는 좀 쉽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 똑같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거지 A, B, C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D를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검증도 하기 어렵고요. 새로운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A하고 똑같은 A 다시 이제 똑같은 목소리를 내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들을 잘 정지해가지고 학습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